사법기관 전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입니다. 이 법원이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고가는 텅텅 비었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폐허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할 처지라 한탄했다. 5년 전 박근혜 정부로부터 받은 나라 빚은 400조였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 대통령까지 전체 빚이었다. 문재인은 나라 빚 400조 이상은 안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빚내어 마구 쓰기 시작했다. 70여 년간의 빚보다 더 많은 600조를 더 써서 총 1000조가 넘었다. 가계빚도 폭증해서 총 2000조가 넘었다. 좌파 정권은 공시지가를 올리고 악착같이 각종 세금을 올려 예상보다 많은 50여 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국민의 고혈을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선거 전 표되는 곳에 펑펑 써대기만 했다. 좌파의 특징은 선전선동이다. 문재인은 2018년지 생일날 미국 지하철과 뉴욕 타임스퀘어에 축하 광고를 냈다. 또한 2번에 걸쳐 타임지에 인터뷰 광고를 냈는데 김정일이 솔직하고 결단력 있는 탁월한 지도자라 했다. 타임지는 바로 밑에 김정은은 이복형과 고모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사람이며 문재인의 평가는 망상이라 폄하했다. 광고비 내고 국제망신살만 뻗쳤다. 이재명도 1억을 지불하고 타임지에 광고를 냈었다. 죽은 박원순은 한 일은 없고 지 자랑 광고질만 해댔고 이재명은 재임 기간 중에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이런 광고에 세금을 써왔으니 나라 곳간이 나만 알 리가 있겠나? 지금까지 지탱된 것도 기적이다. 지난 12일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언론에 발표됐다. 특히 한국의 부패 상황과 대표 사례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조국과 전경심 자녀 입시 비리, LH 임직원 투기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교사 부당 채용 사건 등등을 자세히 고했다. 이제 지금 정권을 물러주면서까지도 그간 저지른 실정과 비리를 막으려고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 의혹이 짙은 180여 석으로 밀어붙여서 검수완박 악법을 완성하려 하는 작태다. 검수완박의 선봉장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과 언론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특권 영역이라며 이 특권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섰다 고했다.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야당과 타협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할 수 있죠. 반헌법적인 이런 입법 독주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여성연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이런 언급을 지금 해서 우상범 의원이 저에게 동료 의원에게 적애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또 억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부서 김진혁 검사입니다. 저는 대전지검 최영주 검사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 남소정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임진철 검사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윤경 검사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김가람 검사입니다. 이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 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 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의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정파가 같으면 이런 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아무리 열혈 지지자라도 마지막 특권이란 대목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의 끝판왕, 한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이다. 면책, 불체포 특권, 보좌 직원 7명, 본인을 포함해 한 해 인건비 5억여 원, 45평 사무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철도 최상 등급 좌석, 출국 시 귀빈실 이용,
차량 유지비, 유류비 지원 등 한국 국회의원은 이 땅에서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린다. 물론 그들이 산출하는 국익이 더 크면 특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엔 더 해줘야 한다. 이들의 진짜 특권은 다른 차원이다. 특권을 누리면서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특권. 엉터리 법과 세금 나눠 먹기로 국익을 좀먹을 수 있는 특권. 후진국 매너로 국가의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특권. 무식하게 대들수록 팬덤 정치의 영웅으로 떠오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을 빼먹고도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 있다. 금배지엔 100가지 특권이란 말처럼 끝이 없다.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열흘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 연설 장면은 한국 정치의 대표적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50여 명 참석했다. 장애인인 이상민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왔다. 그런데 나머지 240여 명 대부분이 이날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 국민이 일을 맡겨도 안 할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신을 썩혀버리는 특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다. 집단 특권을 없애야 요즘같이 때로 몰려 폭주하지도 못한다. 검수완박처럼 이름을 붙이면 국특완박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총선 과제로 제시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할 것이다. 끝까지 셀프 자랑하며 깡통 재정을 물려주는 이런 사기좌파 정권이 지속되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응원하고 대차게 나갈 힘을 주기 위해 6일 지방선거는 목숨 걸고 이겨야 하는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